네, 아까 심재현, 심재엽 팀장, 심재현 기자. 심재현 기자가 얘기하기를 개인 투자자들을 생각하면 중소형주가 좀 더 많이 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이 시장이라는 거는 단순한 기대와 바람만은 가지고는 안 되죠. 그렇죠. 뭔가 좀 그거를 뒷받칠 만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 근거들, 논리들, 이런 어떤 그 실적들, 펀더멘탈한 변수들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, 오늘은 그 관련해서 종목 뒷탐험에서 종목 탐험을 하지 않고 좀 시장을 탐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시장의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잠시 후에 코스피 지수가 더 갈 거다, 대형주가 더 간다. 그렇죠. 지금은 잠깐의 과도기다,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고, 아니다, 완전히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.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제는 중형주와 소형주 시대가 한동안 계속될 거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. 저는 관련해서 뭐 이렇게 상당히 롱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, 올 여름, 그 다음에 가을까지, 그 다음에 연말까지를 내다볼 때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나은 수익률, 나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인데, 제가 관련된 책을 써서 그런 건 아니고요. 절대 그건 아니죠. 그렇죠. 그 중에 하나가 올해 들어서 계속 우리 시장을 짓눌러 온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남유럽 국가들의 부채 문제. 재정 위기죠. 네, 그거에 관련해서 과연 이 문제가 어느 시점까지 계속될 것인지 이걸 한번 좀 짚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KTB 투자증권의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데이터를 받은 게 있는데, 이탈리아, 스페인, 포르투갈, 아일랜드, 그리스 뭐 계속 문제가 되는, 돌아가면서 연쇄적이죠. 뭐 그리스가 잠잠하다 싶으면 이탈리아 나오고, 이탈리아도 괜찮다 싶으면 스페인도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. 그래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봤을 때, 이들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국채가 이게 국채 발행한 규모가 엄청날 텐데, 만기가 9월, 올해 말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상당히 많이 돌아온다는 걸 보고, 과연 이 부채 만기가 도래하는 이 국채 문제가 정말 무난하게,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당장 21일 날 유로존 긴급 정상회담이 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뭐 프랑스 대통령, 그 다음에 독일 총리에다가 그 유럽 중앙은행, ECB 그 총재까지 같이 가세를 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900억 유로 정도의 그리스 부채를 삭감하는 방안을 가지고 그 국채 스왑 프로그램을 논의한다고 하는데, 이게 과연 전부인가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 한 고비 넘어가도 또 다른 고비가 앞으로 상당 기간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글로벌 증시를 좀 짓눌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, 잠깐 이 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부채가, 국채의 만기가 내년 초까지 특히 도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탈리아부터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. 올해 그 8월에 363억 유로의 만기가 돌아옵니다. 이게 이자만 해도 104억 유로라고 이렇게 저 표에 보면, 화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. 8월 지나가면 9월 달에 어마어마한 2배에 상당하는 또 국채 만기가 돌아옵니다. 이게 끝이 아니죠. 11월 다시 303억 유로의 만기가 돌아오고요. 이것이 넘어가면 끝나냐? 그게 아닙니다. 내년 또 가면 내년에 2월, 3월, 4월 어마어마한 또 규모의 저렇게 국채 만기가 도래합니다. 이게 지금 그 오늘 21일 그 긴급 정상회담에서 만기 도래하는, 그러니까 발행한 국채를 30년 만기의 그 채권으로 바꿔버리자, 수합하자, 교환하자,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그런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, 그게 되면은 뭐 한 900억 유로 정도가 좀 이렇게 감축되는 이런 유럽 국가들의 그 채무 부담이. 그런데 이탈리아만 해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규모의 그 국채 만기가 돌아옵니다. 스페인 넘어가면요, 규모는 작지만 8월, 10월, 그 다음에 연말 200억, 그 다음에 내년 10월까지
200억 각각 그 월에 200억 유로 이상의 또 국채 만기가 돌아옵니다. 예, 어마어마한 규모죠. 예. 200억 유로면 이게 뭐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겠습니까, 이게. 포르투갈은 뭐 경제 규모가 작지만 연말에는 네, 101억 유로의 또 국채 만기가 돌아옵니다. 네. 상당히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예. 그리스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. 네, 그렇죠. 그리스는 뭐 통째로 지금 뭐 그 상당히 탕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이런 부분들.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그 채무 한도를, 중앙정부의 채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. 네. 그 다음에 그러면 동시에 정부의 그 지출을 줄여서 재정 적자를 좀 줄이자.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게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합의가 좀 난항이죠, 거기도. 예. 네. 합의를 안 하면 뭐 국가 신용등급이 아주 곤두박질 칠 수 있으니까 예. 울며 겨자 먹기로 공화당에서 합의하실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. 예, 미봉책. 네, 예. 이런 거 봤을 때 당분간 올 여름, 가을 네, 이렇게 대형주가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,300, 400, 뭐 500 이렇게 갈 만한 체력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. 예.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예. 나올 수 있다. 네. 라는 얘기를 제가 좀 조금 하고 있고 예. 그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. 예, 그런 분들 많습니다. 네. 자, 과연 이 남유럽 국가들의 그 국가 채무의 국가 부채의 만기 도래 과연 어떻게 잘 순탄하게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. 네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데 그 채권을 두고 있는 투자자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가 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넘어갑니다.